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리그컵 대회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5대1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과연 리버풀은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버풀의 선발 명단은 거의 완전한 로테이션을 가져갔는데요. 폭백은 치미카스, 콴사, 조그메즈, 브래들리, 주전조 한 명도 없었고요. 투볼란치 역시 커티스 존스와 엔도. 공격진에서도 지난 경기 선발로 뛰었던 누네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수가 지난 경기 선발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져갔고요. 리버풀에 비해서는 주전의 비율이 좀 높은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경기에 선발로 나왔던 알바레즈, 보엔, 서머빌, 킬먼 같은 선수들이 있었고요. 웨스트햄은 현재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리를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리버풀은 초반부터 좋은 부분 전술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4-4-2로 좁은 간격으로 수비하고 있을 때, 특히 조금 위쪽으로 쏠려 있을 때 커티스 존스가 변칙적으로 안쪽으로 띄워주면서 상대 오른쪽 풀백 초우파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학포는 프리한 상태가 되고 여기에 센터백 콴사가 좋은 롱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학포는 이렇게 프리한 아이솔레이션 찬스를 맞게 되고요. 여기서 드리블을 하다가 뺏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버풀의 대응이 기가 막힙니다. 공을 뺏기자마자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공 가진 선수 주변으로 바로 강한 압박을 들어와주면서 웨스트햄의 빠른 역습 전환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리버풀 축구의 강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났습니다. 리버풀은 또 후방 빌드업 할 때 대체로 4명이나 3명의 수비수를 유지했고요. 지금처럼 좁은 포백을 유지할 때는 볼란치 중에 한 명인 커티스 존스를 앞으로 올려서 앞쪽에 전방 패스가 나갔을 때 떨어지는 세컨볼 싸움에 가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버풀을 상대하는 팀은 이렇게 공을 받아줄 피벗 엔도 쪽을 확실하게 묶고 있기 때문에 피벗이 공을 받아서 도는 경우는 많이 없었고 대부분 그걸 이용해서 좌우로 넓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은 많았죠. 사실 경기를 잘 진행하던 상황 속에서 웨스트햄은 세트피스에서 변수를 만들게 되는데요. 안쪽으로 들어온 공에서 혼전 상황이 있었고 여기서 엔도가 이 공을 막으려다가 걷어낸 공이 콴사의 몸에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경기는 1대0으로 웨스트햄이 앞서갑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풀백인 브래들리는 앞쪽에 위치해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 커티스 존스는 센터백 사이로 들어오면서 빌드업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쪽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리버풀은 사이드로 돌아나가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존스가 고메즈를 거쳐 치미카스에게, 치미카스는 사이드 쪽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조타에게, 조타가 여기서 누네즈와 2대1 패스를 수행합니다. 누네즈가 이렇게 아래쪽까지 내려오면서 센터백 한 명을 끌어줬고 그렇게 되면서 그 센터백이 나온 뒷공간이 오픈되게 되고요. 그때 조타가 한 번에 그 뒷공간으로 패스, 학포가 그 공간으로 뛰면서 공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학포가 반대쪽 키에사를 보고 공을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키에사가 이 공을 발리 슈팅 같은 걸로 처리하는데 바운드돼서 조타 머리 쪽으로 가고 조타가 꺾으면서 마무리.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지금 이 리버풀의 옆쪽으로 나가서 한 번의 속공으로 전환하는 이 속공의 퀄리티와 속도 아주 깔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은 양팀이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1대1로 종료됐고 특히 리버풀이 득점하는 장면에서 아주 깔끔한 전개가 돋보였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실점한 장면 빼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경기 운영을 보여줬던 리버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리버풀은 역습 시퀀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커티스 존스가 공을 끌고 올라가고 존스가 사이드 쪽 학포에게, 그리고 학포가 접으면서 웨스트햄 수비진 5명을 왼쪽에 몰아놓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존스에게 공을 넘겨주고 존스가 이 공을 받고 전진하는데 또 존스에게 4명의 수비가 몰리고요. 그 상황 속에서 웨스트햄 선수들은 최종 수비 라인의 라인 컨트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타는 온사이드 상황에 상대의 공간을 노릴 수 있었고 거기로 존스가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조타가 깔끔한 마무리. 경기는 2대1이 됩니다. 첫 번째 골도 그렇고 두 번째 골도 그렇고 완전한 속공이라기보단 어느 정도 지공과 속공이 섞인 이런 공격들로 마무리를 하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이 상황 속에서 승기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또 한 번 교체 카드를 준비합니다. 오늘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했던 조타를 빼고 맥칼리스터를, 우측 윙어 키에사를 빼고 살라를 투입하면서 공격진의 변화를 가져가죠. 리버풀의 세 번째 골 역시 상당히 칭찬할 만한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대의 밀집 수비는 좌우로 공을 돌리는 과정에서 수비의 밸런스가 흔들리고 그때 가운데로 한 번씩 쑥 찌르는 패턴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도 그런 패턴과 비슷하게 득점이 들어가는데요. 리버풀 선수들이 가운데서 공을 돌리면서 반대쪽 넓은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브래들리는 안쪽으로, 살라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주면서 서로 다른 방향 동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브래들리가 앞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선수
한 명을 끌고 가니까 살라 쪽 패스길이 깔끔하게 열렸죠. 이건 브래들리가 안쪽으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패스길이 깔끔하게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래들리는 쉬지 않고 하프스페이스 침투, 살라가 거기로 공을 넣어주고요. 브래들리는 여기서 깔끔한 컷백을 하고 맥칼리스터도 박스 안에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바로 슈팅. 하지만 이 공을 파비안스키가 잘 막아내는데 여기서 떨어진 세컨볼을 살라가 마무리합니다. 살라가 여러가지 장점이 많지만 저는 특히 이런 세컨볼에서의 집중력은 살라가 거의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라가 득점왕했던 시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골을 많이 넣을 때는 이런 세컨볼 상황에서 바로 집어넣는 집중력이 되게 좋았어요. 오늘도 역시 그런 장면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대1이 된 상황에서 리버풀은 학포가 비슷한 패턴으로 4번째 골, 5번째 골까지 만들며 경기를 5대1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학포의 득점들을 보면 확실히 학포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하는 데에 능력이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클롭 때 메잘라도 뛰고 전방 톱자운도 해보고 왼쪽 윙어도 해봤지만 결국 유로까지 거치면서 학포에게 제일 맞는 자리는 왼쪽 윙포드라는 게 좀 증명이 됐던 장면 같습니다. 오늘 리버풀이 이렇게 5대1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비록 컵대더라도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지공 상황에서도 꽤나 많은 골이 들어가서 리버풀의 공격 패턴 다양화에도 기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버풀이 지공 상황에서 플레이할 때는 또 학포 같은 선수가 꽤나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경기 같습니다. 파죽지세로 이번 시즌 엄청나게 몰아치는 리버풀. 과연 리버풀의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